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원 상승의 강론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전체는 전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원래 그 침구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요점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그때 끄고 넘어가야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제가 이미 지냈던 여러 가지 가운데서 경험했던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반시성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고도 비만이죠. 아주 비만이 심합니다.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도 비만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뒤따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도 비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한 사람은 아주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분은 여자분으로서 반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어요. 한 밤이 되었는데, 밤중이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쫓아와서 아이 권생 빨리 와보시오, 우리 마누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해 가지고 제가 각종 그 침구 용기를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위급함에 대처할 수 있는 약재 몇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뛰쳐갔었죠.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으면 가족들이 몰려 가지고 엄청나게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아차 잘못만 못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맥을 짚어봤어요. 맥이 아주 미세하게 뛸 듯 말 듯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감고 있고요,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급히 나를 불렀던 것인데 가보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이렇게 야단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서는 먼저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 쪽으로다가 손을 갖다 댔더니 숨소리가 없습니다. 숨이 전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즉시 가지고 갔던 침을 가지고 먼저 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맥을 통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치료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말로서 먼저 드리고 본 강의 때 그것을 전부 글로 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저 꼭지 한 가운데는 단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침을 먼저 딱 놨죠. 이것은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단중혈. 거기다가 먼저 침을 찍고 난 다음에 모든 기혈이 순환되어져 가지고 막혀 있기 때문에 뚫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때는 꼭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순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과 발에다가 뚫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관혈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으로 통하는 혈이 아주 귀한 혈이 있어요. 이것이 손에 있습니다. 팔목에 있습니다. 팔목 횡문근이 있어요. 이 횡문근에서부터 한 4cm, 한 5cm쯤 되겠네요. 거기다가 내관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침을 딱 놨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장에 멎었을 때 거기다 먼저 침을 딱 놨습니다. 그러면 펴지는 겁니다. 거기다 가지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대봤더니 아직까지 숨이 트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약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신이라는 게 있죠. 세신과 정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제가 가지고 다녀요. 위급할 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서는 재롱에다가 살짝 넣어 가지고서는 입으로 코에다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뻥 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코를 통해서 숨이 확 퍼져 나옵니다. 이건 살았다는 겁니다. 벌써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신과 정향이 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힌 부위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숨이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그냥 뭐 야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지시켰습니다. 지금 조심하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손으로 이제 맥을 짚어봤어요. 맥이 조금 뛰는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단중혈에다가 다시금 침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여기 보면 손목 부위 그 옆에 손목에서 한 올라가면 거기 내관이라고 하는 자리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내관에다가 침을 다시금 돌렸습니다. 돌리고 사관에 침을 갖다 또 돌려제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면 손목 쪽으로 뭐가 있냐면 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관. 그래서 내관 투 외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이제 손가락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관입니다. 요 내관에서 침을 찔러 가지고 외관 쪽으로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내관에서 찔러서 바깥쪽으로 외관까지 침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 돌렸더니 사르르 눈을 뜨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분초를 다투는 겁니다. 바로 죽는 순간인데 살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냐면요, 기혈이 막히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기혈을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혈이 돌게 하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올리는 부분이 뭘까? 기혈이 움직이게 하려면요, 힘이 따라 붙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따라 붙게 하는 것이 어디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소위 말하면 불두둥입니다. 뼈가 있죠. 불두둥 만진 뼈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곡골, 중극, 관원, 성문, 음교, 배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곡골, 중극, 관은 요 자리에, 요 자리가 하단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단전 그러죠. 단전 호흡한 데 가지고 여기다가 기를 모아 가지고 호흡하는 것을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가 무엇이냐면 힘을 올려주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 힘을 올려주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름해서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단전이 있으면 상단전도 있어야 되겠죠. 상단전이 어디 있냐면은 젖꼭지와 젖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젖꼭지와 젖꼭지를 만져서 이 한가운데 젖꼭지와 젖꼭지의 한가운데 여기에 상단전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상단전입니다. 이게
여기가 단중혈이라고 합니다. 단중혈이라면 여기가 진짜 단전이죠. 단전은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단전이에요. 여기 본 단전입니다. 여기가 젖꼭지와 젖꼭지 한가운데 있는 이 단중혈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원래 침을 찔러야 되는데 여기다 침을 찌기는 좀 겁도 나고요. 불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에다 불을 뜰 수가 없죠. 심화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은 화열이 심하게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써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상단전을 이렇게 끄집어 내립니다. 이렇게 끄집어 내려 가지고 여기를 딱 갖다 두는 거예요. 여기는 단전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두세요. 그래 가지고 상단전 내에 그러한 모든 기능을 하단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하단전이라는 것은 기혈이 왕성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기혈이라. 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요것은 양적인 현상이고요, 요것은 음적인 현상입니다. 양이 앞에서 끌고 가야 음이 따라갑니다. 사람도 보면 남자는 양에 속하기 때문에 남자가 앞에서 힘을 써서 끌고 가면 여자가 뒤에서 따라가게끔 천지이치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혈을 왕성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술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침을 꽉 찔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하단전에다 침을 찔렀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곡골, 중국, 관원 있는데, 관원, 요 자리 갖다가 하단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보면요,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다 찔렀어요. 그랬더니 힘이 살아나가지고 기가 살아 움직이고, 기가 살아 움직이니까 피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기혈이 순환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권생. 나를 보고 권생이라 해요. 아이, 권생. 인사를 하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러한 기운이, 그런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 있었던 경험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신 분들이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분들이 본인도 위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위급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신가루를 코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정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향이 뭐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전철이었어요. 전철 타고 오는데 아가씨가 자꾸 이렇게 딸꾹질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젊은 여자가 딸꾹질을 껄떡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는 정향이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향을 끄집어냈어요. 참 고생스럽죠 하면서 제가 먼저 정향을 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주면 안 먹을 테니까 내가 씹고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고 내가 꼭꼭 씹고 난 다음에 씹으십시오 하고 권했더니 여자가 받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남자가 줘도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받아가지고 씹더라고요. 씹더니 그러면 딸꾹질이 딱 멎어버린 겁니다. 딸꾹질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가는 수도 있어요. 이 배가 뒤틀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급할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조금 한 거지만요,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귀중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경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경락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강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건너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시간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여기서 차원 상승에서 우리 이기종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인체가 꼭 그렇게 생겼구나. 하늘과 땅의 이러한 모양을 그냥 그대로 인체에서 축소판으로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더욱더 제가 여기에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경락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은 눈에는 안 보여요. 경락이 우리 몸을, 온 몸을 순행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경락은 무형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락이 온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경락 학설을 먼저 이렇게 세상에 펼친 곳이 시간이냐면 지금부터 한 5천년 전이에요. 5천년 전. 5천년 전부터서 이 경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그때 내놓았던 그 경락 학설이 조금도 더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 전체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락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경입니다. 신경. 우리가 그 신경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빨 치료할 때 보면 신경 치료한다 그러죠. 신경. 그럼 핀센트로다가 이빨에 있는 신경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이 신경하고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다 온몸을 순행하는데 가는 길도 비슷해요. 신경 가는 그 길 옆으로 또한 경락혈도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경이 이것은 눈에 보인,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인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눈에 보인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경락을 먼저 수습하지 아니하고는요, 눈에 보이는 신경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아니해서 뭐냐,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우리는 하늘, 그러면 하늘 혹은 정신 혹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경락학에 깡 맞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은 눈에 보이는데 뭐냐? 이것은 신경은 머리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자율신경으로부터 해 가지고 교감신경이 내려오겠죠. 해가지고 이제 말초신경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있는 것은요, 머리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내려와서 전신을 순환하는데, 순환하는 가운데 가지가 전부, 이 가지가 말초신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졌을 때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 신경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라, 하늘에 대한 것이 땅입니다. 땅. 이게 저 차원 상승에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신이 아니고 뭐냐, 이건 육체입니다. 사람에 비하면 육체에 해당합니다. 땅이면서 육체다 이거죠. 그리고 영계는 뭐냐, 영계에 대한 것이 육계입니다. 육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육계라고도 하고, 사람에게 보면 육체라고도 하고, 하늘과 땅으로 보면 이건 땅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것은 정신세계, 요건 물질세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하기를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돼서 먼저 가야만 신경계통을 전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이 세계가 전부 무시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세계를 이해하지 않냐고는요, 땅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갖춰진 것이 뭐니, 약도 그러해요. 제가 오랫동안, 제가 8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약도 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원칙을 따라서 약을 짓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요, 약이 되질 않아요. 전부 그렇습니다. 약도 전부 그래요. 약도 보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이 두 부분들이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잠깐 참고를 하고요. 이 세계에 대한 것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대강 이러하고요. 우리 몸도 보세요. 몸을 보면 여기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을 통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돼서 이렇게 나와서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팔이 나와 있고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면 뭐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합니다. 국가 통수권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총사령관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뭐냐, 한가운데 보면요, 여기 백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신 분들이 이용을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실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백회라고 합니다. 백회. 100가지 경혈이, 우리 몸에는 수없는 경혈이 있어요. 경혈이. 그 경혈의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느냐, 여기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름이 해서 백회, 모일 회자입니다. 100가지의 경혈, 이것이 다 모인다는 얘기. 이것이 총사령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차원상수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최고 본의에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요 백회 부분에서 총사령관이 다 모여가지고 영부에서 전부 지령이 내려옵니다. 어디가 이제 발까지 내려온, 발까지. 요것은 하늘이죠. 발이죠.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회를 중심으로, 여기죠. 요거 어떻게 잡느냐? 기와 기철 접어 가지고 기 끝과 기 끝을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코를 통해서 올라가서 연결을 합니다. 만나는 자리가 그곳이 백회입니다. 그것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것은 총사령관인 동시에 옛날 보면 임금님과 같은 것이죠.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 혼자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삼정성이 있습니다. 임금님을 둘러싸고 있는 삼정성이 있습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듯이. 그 다음에 또 뭐냐? 육조 판서가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조 판서가 이조 형조 이렇게 육조 판서가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있느냐?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행정관찰사, 지방행정조직, 말단조직까지 이끌어서 온 국가 국민을 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치리해 나가서 전부를 통솔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임금님도 중요하지만요, 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바로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땅 생각 좀 하거라. 땅이 없는 하늘이 있을 수 없다.
말단에서 일을 해서 직접 민생을 담당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임금이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말초 인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온 우주로 봤을 때는 인간은 곧 제일 마지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과 같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꼭 필수 불가결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없다면 하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요, 하늘은 곧 나다. 나 개인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것은 통하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발까지 내려오면 여기 보면요, 뭐가 있느냐? 발바닥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발 끝에가 뭐냐면 여기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발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요 부분 말이죠. 요거 3분의 1선입니다. 여기에 약간 새끼 발가락 쪽으로 나와 있어요. 새끼 발가락 쪽으로 용천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용천. 자, 용천. 기가 막히죠. 땅에는 용천이요, 하늘은 백해다. 백해와 용천이 이리 서로 하늘과 땅을 향해 가지고 양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용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용소숨칠 용자하고 샘천자입니다. 샘물이 흘러서 용소숨 친다 해서 용천이라 했고, 여기는 백해는 또 뭘까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적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못이 있죠. 천지에서 물이 고여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흘러가고 중간을 내려오면서 청천강, 대동강 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낙동강 해서 섬진강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전체 온 나라를 물줄기가 흘러넘쳐 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회예요. 백회. 백회에서 흘러넘쳐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 가느냐 하면은 용천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용천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용천과 백회는요, 그렇게 귀중합니다. 하늘과 땅을 대신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온 우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소판인 것이 인간의 이 전 세계인데, 전 세계를 축소시켜서 놓은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천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올라가지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백회까지 올라가고요, 백회에서 내려와서 용천까지 흘러내립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과 하늘이 순환하면서 완전합니다. 요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까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풍에 대한 얘기를 위해서 곁들여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한 30분 할 수 있으려는 모르겠는데, 한 20-30분 할 수 있을까요? 한 30분 정도 더 해도 되고, 오늘 왜냐면 오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위급한 것을 당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한 2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여기 백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천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몸 전체를 순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하늘이요, 여기 땅이고, 전체적으로 온 우주가 되겠죠. 온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히게 되면요, 머리에서 백회에서 막혀버리면 뇌중풍이 옵니다. 뇌중풍.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혈도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지를 못 쓰죠. 그래서 중풍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풍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막혀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혈이 막혀서 일어나는 것이 풍으로 이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막힌 것을 뚫자. 무엇이 막혔느냐? 하늘과 땅이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천에다가 침을 딱 찌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제가 체험담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에게도요, 발을 벗겨서 여기다 침을 제가 놓은 거예요. 용천에다 침을 딱 놨습니다.
죽었던 귀신도 벌떡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용천이라는 자리면 엄청 아파요. 거기다 침을 찔러 비벼 제꼈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나 이미 그 의식이 거의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 많이 아픔을 못 느꼈죠. 그러나 기혈은 분명히 순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다가 찌릅니다. 여기다가 찔러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막혀진 혈맥을 트는 겁니다. 이것이 막히면 중풍이 오는 것인데, 중풍을 가장 빨리 없애야 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비법은요, 백회와 용천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뚫어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중풍 10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신 분들 따라 하십시다. 중풍 10혈. 중풍 10혈. 예. 중풍이 오는데 10가지 혈맥이 있어요. 경혈이 있다 이게야.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백회와 용천, 이 두 혈이 중풍을 막아주는 10혈 가운데 중요한 두 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풍이 온다. 그건 예방해야 되겠다. 중풍 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하다시피 고도 비만인 환자들, 고도 비만은요, 기혈이 막혀가지고 순행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몸에 저류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저류가 되면 어떨까요? 막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가 막힌 것을 어혈 그럽니다. 자, 한번 따라하자고요. 어혈. 어혈입니다. 어혈. 어혈이 뭐냐? 갇힐 어자입니다. 피가 갇혀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갇힌 피를 움직이게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혈이 뭉치고 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를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혈을 풀어주고, 그것이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땅에다가 침을 딱 놓아가지고 땅에서부터 백회까지 길을 먼저 열어놓는 것은 땅과 하늘이 통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지. 땅과 하늘이 통하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이 세상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아니합니다. 천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는요, 땅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지금부터 한 5천 전에 이것을 발견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제가 이 침구학을 공부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중풍 8혈 가운데 하나, 둘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시간 내가 또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때로 미루고 중풍 8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있으니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풍에 왜 오신 분들 이거 가장 위험하잖아요. 집에 가셔도 당장 중풍 걸리고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뭐 이론을 계속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풍 8혈 가운데 백회와 용천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입니다. 제가 발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찌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발가락하고 사이에 보면 그 경혈이 있어요. 기가 막힌 혈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팔풍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팔풍혈. 이 중풍 치료하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발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보태면 몇 개입니까? 8개 되겠죠. 그래서 팔풍혈이 되는 겁니다. 발에는 팔풍혈이라 이거야. 발에는 팔풍혈이요, 손에는 팔사혈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 안쪽에서부터 침을 찔러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안쪽이기 때문에 내팔풍 그럽니다. 자, 내팔풍 꼭 기억을 하세요. 내팔풍, 발 안쪽에서 찔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팔풍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찔러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깥 외자 외팔풍. 그래서 내팔풍 외팔풍 해가지고 이파리시 16경혈을 찔러 들어가는 겁니다. 찔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풍을 치료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요 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침을 찌릅니다. 요한 경락혈이 움직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하나 이렇게 3등분 해 가지고 요 앞쪽 약간 새끼 발가락 쪽으로 모여 들어갑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용천이, 요 자리가 용천이에요. 이 발 전체가 용천이 아니라 사실 보면 요것이 용천혈입니다. 요것은 신장혈입니다. 신장. 땅에서 우리 배꼽 밑부분을 땅이라고 보면요, 배꼽 밑부분을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장부가 바로 신장이기 때문에 요건 신장의 경혈인데 처음에 출발한 경혈이기도 합니다. 용천이, 여기가 용천, 여기가 용천이에요. 여기가 용천. 이게 기가 막히게 여기를 딱 찔러라. 요것이 중풍 치료할 수 있는 8혈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요거 중풍 3혈. 자, 중풍 3혈. 제 세 가지 혈이 되는 여기다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는 경혈이 있어요. 간경락을 흘러가는 것이 또 여기 또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는데,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안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죠. 안쪽 복숭아뼈 있는 데서 한 3cm쯤, 여기가 뭐냐면 삼음교입니다. 삼음교. 요거 기본이 간단한데 요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이 들어주시고요,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관심 있는 분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삼음교입니다. 삼음교. 세 가지 경혈이 모입니다. 여기. 요 신장혈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 가느냐? 요 삼음교 혈로 통해 갑니다. 이렇게. 어디 가느냐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간경락이 흘러가는데 간경락도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여기 또 모입니다. 여기 모여. 여기 모여 올라갑니다. 또 뭐냐? 비장이 있어요. 비장이 흘러가서 이렇게 모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였다가 나눠진다. 이것이 삼음교입니다. 자, 중풍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장성 중풍하고 간장성 중풍하고 비장성 중풍한다. 그러니까 간비 신장 세 개로 인해서 중풍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삼음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삼음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세 가지 중풍이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냐면 제4중풍혈이라고 합니다. 자, 제4중풍혈. 그리 됩니다. 그 다음 가지고 곡골, 중거, 관원, 성문, 음교, 배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삼음교 가운데 신장혈은 용천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장혈은 어디를 통해 가느냐? 성기를 통해 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기라는 말을 하니까 뭐 이상하게 느끼지 마세요. 우리 몸인데 손가락이나 거진 똑같은 거예요. 자지나 손가락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거기다 침을 많이 넣은 사람입니다. 성기에다 침을 많이 놔서 이따위 침 들어갑니다. 여자 혼자 있으면 안 낫죠. 남편 불러놓고 안 넣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 성기를 통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망가지면 성기는 못 쓰는 겁니다. 성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냐면은 올라가가지고 곡골중국 가는 성문 요 배꼽이 있죠. 배꼽
배꼽 뒤로 들어갑니다. 신장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2번, 3번 허리뼈 안쪽으로 딱 여기다 들어 여기. 자, 한가운데 명문이라고. 자, 따라합시다. 명문. 명문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명을 받고 내려온다고 해서 명문 하는 겁니다. 명문. 명문이에요. 명문.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내려온다고 해서 명문이에요. 기가 막히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 명문이 뭐냐? 명문 바로 이렇게 지금 이거 안쪽으로 그렸고, 요 바깥쪽으로 보면요, 여기 요 밑에 장강이 있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2번과 3번 경혈 가운데 한가운데 여기 배꼽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서는 어디냐면 요 뒤에 보면요, 신유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신유혈, 신유혈.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실혈. 그리고 삼혈이 있는데 가운데 명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지고 지실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이 명문혈이야말로 우주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직접 어디로 가냐? 바로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장은 어디로 가느냐? 자, 보십시오. 앞부분 오죠? 배꼽 있죠? 배꼽. 요것은 요것은 땅입니다. 땅. 이 땅에 정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정좌해서 배꼽을, 이것을 신골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골. 배꼽을 신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땅에 내려오셔야죠. 땅에 내려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배꼽인데, 이 배꼽을 신골이라고 합니다. 땅에 좌정하고 계신 궁골이다, 대골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다. 배꼽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배꼽에다 직접 뜸도 뜨지 않고 침도 안 넣는 거예요. 어디 임금에다가 침을 넣냐고요. 그거 안 넣어서 그 주위에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신골이다 이거. 귀신 신자하고 여기는 하나님 신자예요. 좀 계기를 높이 얘기하자고요. 귀하니까. 하나님 신자고 대골 글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대골이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면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남녀가 음과 양이 합해서 태어났죠. 다 보세요. 여성의 음과 남자의 음이 합해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이 합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요 명문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본이다. 그것이 앞에 좌정하는 것이 바로 배꼽에 있는 신골이다. 하나님 신자고 대골 글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지. 하나님은 곧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합해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배꼽이 뭘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통해서 젖을 먹이죠. 생명을 길러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배꼽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덥더라도, 아무리 더워도 배는 덥고 작어라. 요것이 냉하면 막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 밑부분의 모든 부위를 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부가 신장이에요. 이게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이거 신이에요, 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기입니다. 성이에요. 성 호르몬이 움직이게 하는 성기예요. 신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신한다 그러죠. 몸이 약하니까 보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약해서 보신한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몸 힘자를 씁니다. 이게 그렇죠. 보활보자하고 보신한다 그러죠. 그런데 약의 내용을 본다든지 혹은 경락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신자는 콩팥 신자가 맞다는 거예요.
콩팥인데 이 보신이 아니고 보신이다 이거죠. 보신. 그렇게 그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데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남발하다 보니까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말만 해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귀중하기도 하고 우러러 봐야 할 것이 바로 신장이다. 그리고 배꼽 밑부분의 모든 장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풍파열에 대해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중풍파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은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